안녕하세요. 희범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보살님이고 처사님들이다 보니까 부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부부는 양쪽이 다 90% 이상 서로서로 굉장히 의지하고 살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서로 한편 먹기로 보면은 자석처럼 똘똘 뭉쳐서 한 편을 먹고 어떤 데 싸울 때는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참 관계가 아이러니해요. 저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보살님들 그 부부지간의 관계가 참 묘하고 희한합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나와 너무 똑같아서 동일시해서 그런지 서로가 자기 소유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소유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소유라 생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80대 노부부 두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방에서 나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신대요. 안녕히 계셨냐고 반갑다고 이렇게 매일매일 인사를 하시고 또 아침 먹고 나서 또 돌아서서 다시 보면 또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또 바깥에 나가시면 잘 다녀오시라고 또 다녀오셨냐고 너무나 깍듯하게 인사해서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부부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분이 다 치매가 걸리셨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봐서 매번 순간순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해서 그렇게 인사를 깍듯하게 한대요. 우리 집에 오시는 보살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부부는 평생 그렇게 할 일이 없대요.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대부분 소 닭 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평생을 살았는데 참 서글프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서 한 번씩 해이로우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병원에 봉사 다닐 때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바쁘시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진료를 빨리 보고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진료가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옆에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료 보시고 어디 가실 데가 있느냐고 하니까 요양원에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요양원에 누가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할머니가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냐고 여쭈어보니까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그래서 조금 늦으면 안 되냐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거의 10년이 됐대요. 근데 왜 시간을 그럼 맞춰서 가세요?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늦게 가셔도 되지 않느냐고
할머니가 못 알아보시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녀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를 알아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아, 저것이 부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할머니가 병에 걸려서 할아버지를 못 알아보셔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같이 밥을 먹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전해져서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애틋하지는 못해도 서로 보면서 보기 싫은 존재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는 처사님들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지,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처사님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아내분하고 결혼하고 싶은 분이 계시던데, 그런데 그 마음하고 생활하면서 마음하고는 다른가 봐요. 다시 태어나도 그 아내분하고 결혼하신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 처사님은 자기 편한 대로 다 하시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또 삐쳐서 며칠 말 안 하고 그렇게 하신다네요. 보살님들이나 처사님들이 크게 생각하면 한시라도 두 분이 같이 안 계시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도 순간순간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꼭 없어지고 치우고 싶은 존재같이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이 있어주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물건처럼 어디 치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혹시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 갈수록 부부 관계나 자식들과의 관계나 또 타인들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고 해도 정답이 없죠. 매 순간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았다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맞지 않고 또 어긋나게 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똑같은 일이라도 내일은 기분이 나빴다가, 사람의 마음을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도 오래 살다 보면 대충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한다거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부부나 자식 간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죠. 너무 소중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소중한 것은 잃고 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내 손안에 있을 때는
그것의 귀함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죠. 보살님들이 처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술을 좋아하셨던 처사님이 계셨으면 술을 조금 더 드시게 할 걸 그때 괜히 못 드시게 했나 봐요. 그거 드시고 가실 걸 실컷 먹고라도 갔으면 원도 한도 없었을 건데 이렇게 후회하는 보살님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평생 사시면서 그 술 때문에 보살님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그때는 술이 원수였는데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지 살아 돌아오셔서 그 술 다시 드신다고 하면은 괜찮겠어요 하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죠. 그런 후회는 누구나 다 하죠. 항상 손 닿는 곳에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내 손을 떠나고 나면 미련이 하염없이 일어나고 아쉬워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내 주위에 이젠 없어도 될 것 같은 것들, 이젠 더 이상 쓸모도 없고 없어도 그다지 아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할 건지 후회하지 않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가끔은 여러분들이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소중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겠죠. 그래야 읽고 난 뒤에 미련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덜 겪어도 되겠죠. 살아있을 때 아낌없이 사랑하고 보살펴 주세요. 한 사람의 인간 존재를 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죠.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겠어요. 사람 마음은 깊이나 넓이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여러분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이 나오겠죠. 상대를 보면서 나를 계속 일깨워가고 깨달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어차피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면 가급적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똑같은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불행하고 힘들게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관찰해 보시고 살펴보시면서 행복의 기술을 터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